자, 무명전설 스피노프 예능 전설의 사내가 15일날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0%대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많은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콘서트까지 연이어 성료하고 있으면서 이 스피노프 방송까지 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업계에서도 자자한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자, 이 탑7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전설의 사내에 다양한 가수들이 초대가 되면서 기존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여주는 그런 스피노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피노프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피노프가 나오는 그 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전국 투어 콘서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피노프와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일단 맞물리게 되면서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파급력이 계속해서 강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깜짝 놀랄 기사가 또 하나 발표가 됐죠. 무명전설 시즌2 제작이 확정이 되었다. 7월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7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7월 15일 날 전설의 사내가 방영을 하는데, 방영하기 이틀 전 13일 날 이렇게 시즌2 제작을 확정 지으면서 모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탑7의 공통점이 있다.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다. 모두가 아는 이름, 그 이름을 당신이 알릴 차례다. 무명전설 시즌2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무명 발굴은 MBN만 할 수 있습니다. 무명들의 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 바로 MBN 방송사가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혜진 PD 사단이 현역가왕 마지막 시즌을 정말 대차게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남자 현역가왕 편이 MBN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무명전설의 시리즈로 MBN 자체 제작으로 이어나가겠다, 요렇게 지금 선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날개를 막 펼치려고 하는데, 펼치고 있는데 벌써 시즌2를 모집하는 건 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활동에 뭔가 김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팩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제가 이 탑7 멤버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들이 무명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명 가수 출신도 있지만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많다 보니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두 명의 인기로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력들이 또 이 무명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시즌2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이 시즌1의 멤버들이 심사위원석, 특별 마스터로 초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무대 경연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제는 레전드가 아닌 탑7 멤버들과 함께 합동 무대를 펼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기존 현역가왕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던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탑7 멤버들이 1대 무명전설 라인으로서 시즌2 멤버들과 함께 상부상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시즌2 제작은요,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모집을 받아서 뭐 1차 오디션, 뭐 2차 오디션, 그리고 방송 촬영까지 진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땐 빨라도 10월, 11월은 돼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이 이제 막 활동하는데 벌써 시즌2 발표는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명전설이 본방송이 끝나면서 콘서트로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스피노프만으로는 조금 파급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2 제작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트로트와 수많은 가요계의 무명들이
주목할 수 있는 화제성을 만들면서 시즌 1의 멤버들의 화제성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제가 볼 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탑7 멤버 중에서도 아무래도 탑3 멤버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성리, 장한별, 하루 세 사람이요. 7월 2일 날 열린 음악회 녹화에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탑7이 아니라 탑3만 녹화를 참여한다라는 건 탑3 멤버들이 그만큼 탑7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명의 팬들로 KBS 방송국 전체가 들썩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7월 2일 열린음악회 녹화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리는 감성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고, 장한별은 말레이시아 활동을 통해 확장된 글로벌 팬덤의 관심 속에 한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하루는 개성 있는 음색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무명전설 출신 아티스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3명이 열린 음악회에 녹화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요, MBN 무명전설을 통해 성장한 이 3명, 성리, 장한별, 하루의 팬덤이 대단하다. 방송 일정은 곧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미 녹화가 끝났지만 녹화 당일날도 팬분들의 성원에 KBS 방송국 전체가 들썩거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의 행보가 무명전설 시즌1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순위가 어떻습니까? 성리가 1위, 하루가 2위, 장한별이 3위, 1, 2, 3위잖아요. 근데 이 장한별 씨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K탑 스타 4주 연속 멈추지 않는 황급빛 질주를 하고 있다. 3주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2위에 최근 출소한 김호중 씨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3위에는 미스터트롯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호중 씨와 김용빈 씨를 앞서고 있는 게 무명전설에서 3위를 차지한 장한별 씨다. 놀랍죠? 장한별 씨의 팬덤의 이 활동과 활약이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활약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6월달 브랜드 평판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면 6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임영웅 가수가 독보적입니다. 무려 581만의 평판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미스터트롯3의 김용빈 가수의 평판 지수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386만 지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파워가 강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임영웅, 김용빈 두 사람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박지현 씨도 318만으로 굉장히 높은 지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반전은 3등을 차지한 장한별 씨가 무려 252만 지수를 차지하며 4등을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가 250만으로 5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찬원, 박서진, 손태진 쟁쟁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마 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100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2등을 차지한 하루씨가 9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아마 무명전설 뿐만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를 보고 응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셨을 때 아니 장한별 가수가 3등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보다 순위가 더 높지? 왜 평판 지수가 더 높지?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1, 2, 3등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가수들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팬덤의 활동이다. 제가 앞서서 K-탑스타 설명드릴 때 김호중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호중 씨가 지금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용민 가수가 3등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김용민 가수가 2등으로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김호중 씨는요, 미스터트롯 시즌 1 때 탑3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탑7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1등을 차지한 김용민 가수보다 K-탑스타라는 규모의 투표긴 하지만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박지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 씨가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손태진 씨는 불타는 트롯맨의 1등을 차지한 우승자잖아요. 박서진 씨도 현역가왕2의 우승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승자들을 제치고 박지현 씨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장한별 씨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팬덤 활동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이다. 막강했기 때문이다. 현역가왕에서 우승한 박서진,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한 손태진,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안성훈, 세 사람의 공통점은 1등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7, 8, 9위에 있습니다. 정작 무명전설에서 3등을 차지했고 미스터트롯에서 탑7 안에 들어간 박지현 씨가 트로트 평판 지수에서 3등, 4등을 차지하고 무명전설에서 1등을 차지한 성리 가수가 5위를 차지했다라는 건요. 이 팬덤의 활약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장한별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의 활동과 팬 활동이 굉장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통합산하여 전체 평판 지수를 합산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얼마나 내 가수의 음악을 듣고 내 가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 가수의 이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이름을 언급하고 이런 모든 것 SNS 활동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모든 활동이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평판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파급력을 보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장한별 가수가 지금 무명전설의 최종 성적인 3등보다 높은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 K-탑스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성리, 하루, 또 나머지 탑7 멤버들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트로트 가수들 입장에서 팬 활동이 결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경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활동에서 팬들의 활약이 없다면 가수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전설과 트로트 가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탑7 멤버들의 SNS에 콘서트와 관련된 많은 비화들이 공개가 돼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성리 씨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리 씨가 요즘 뭐 콘서트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도 등장하면서 맹활약 중이거든요. 특히 이번 더 트롯 쇼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노래 무대로 화려하게 더 트롯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지 아닌가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성리 씨를 응원해 주셔서 더 트롯 쇼에서도 1등을 빨리 차지해서 명예의 전당까지 가는 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자, 성리 씨가 이번 콘서트장의 현장에서 이 성리학자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음료수차, 커피차, 도시락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학자님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으면서 먹는 콘서트. 학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울 콘서트에서 또 만나요. 날씨가 더우니 수분 충전 꼭 더위 조심하며 만나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보면 이 팬분들이 보내주셔서 이 목에 거는 이 선풍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이 무명전설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마음이 또 진솔한지 도시락도 다 챙겨주고, 제가 들어보니까 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다른 가수들, 다른 스태프분들의 도시락까지 챙겨서 이제 팬분들이 보내거든요.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 성리 가수도 대단하고 저런 대단한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도 대단하다. 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하루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진행된 콘서트에 대한 후담을 전했습니다. 창원에서 무명전설 전국 콘서트 2회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 길 와주신 하루 종일 팬 여러분, 또 창원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명전설 콘서트팀, 콘서트 가든, 탑7, 댄스팀 모두 사랑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 콘서트에서 다 같이 만나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시청한 콘서트 공연 실황 아니겠습니까? 이 규모가 뭐 엄청 거대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꽉꽉 채운 이 함성과 열기만큼은 그 어떤 대규모의 콘서트보다도 굉장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열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한별 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 실황 깜짝 놀랄 맛배기 멘트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잡히기도 했고요. 역시나 콘서트 후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명전설의 첫 콘서트 그리고 잊지 못할 하루. 무명전설 안양 첫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이었던 만큼 설레이는 마음도 컸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였습니다. 탑7 멤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하고 서로 응원하며 무대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한국 콘서트 무대에 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은하수 여러분, 힘껏 외쳐주신 응원소리, 곳곳에서 반짝이던 별봉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내내 여러 번 울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이 시작인 만큼 앞으로 이어질 콘서트에서 더 좋은 무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장한별 씨의 팬분들과 함께 정말로 맹활약을 한 무명전설 탑7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방송 이전 기사에서부터도 성리, 장한별, 지영일 상탈하면 어쩌자는 거야 고자극에 저릿저릿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평생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고요.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 실황 영상을 보신 전국에 계신 많은 트로트 팬분들, 또 무명전설을 시청하시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서 나는 좀 시들시들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런 오디션 방송이 진행되고 나면 그 중에 70% 정도는 이탈을 하고 20-30% 정도가 팬으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70%대의 라이트한 분들, 라이트한 팬분들,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번 콘서트 영상, 실황 영상을 보시고 아마 나도 남아있는 콘서트 일정 지금 보면 서울, 울산, 춘천, 대구, 수원, 대전, 고양, 광주, 부산, 부천, 전주, 청주 진짜 전국의 웬만한 곳에서 다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어떻죠? 나 이제라도 우리 지역에서 콘서트 열리면 좀 가서 봐야겠다. 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리 씨가 이 눈물의 애가 무대, 상탈 섹시 무대뿐만이 아니라 이번 탑6 콘서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 씨가 결국 눈물을 펑펑 흘린 이 애가 아마 성리 씨의 팬분들도 눈물을 흘리셨을 거고 이때만큼은 뭐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 무명전설의 탑7 멤버들의 이 절절한 어떤 간절함을 이 무대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다른 탑7 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성리 씨의 무대가 진심이 전달이 됐고요. 또 하루 씨도 요번에 아침마당에도 등장을 해서 이번 무명전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말했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였다. 행복한 일이 많이 생각이 나서 또 생기곤 해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하루 씨가 콘서트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아침마당에 출연했거든요. 춤 연습도 했다. 아침마당의 아들이지 않냐? 그냥 나올 수 없어서 바쁜 와중에 하루도 잘 못 쉬는데 그 딱 하루가 남아서
형과 같이 연습을 했다. 아침마당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경연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콘서트를 돌고 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OST 곡에도 참여를 하였다. 발매가 되었고 돌아오는 주말엔 방송도 나온다. 그리고 아침마당 5승 도전 당시와 비교하여 무려 8kg을 감량했다라는 하루씨. 살이 빠져 좋은데 그래도 얼굴은 좀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엄마 덕분에 내가 지금도 앞으로 쭉쭉 잘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엄마가 하늘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달라.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성리 씨도, 하루 씨도, 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무명으로서의 이런 절실함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한별 씨는 이렇게 탄탄한 몸매를 또 드러내면서 상남자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다른 탑7 멤버들도 얼마나 맹활약을 한 이번 콘서트였는지 이번 콘서트 공연 실황 편을 보시고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기존 전설의 탄생 같은 경우가 시청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3.2%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1편에서는 성리씨가 혼자 나왔고 2편에서는 탑7 멤버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도 희한하게도 같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3%대의 스피노프 격의 방송이기 때문에 적은 시청률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지표로 삼는 이 티빙, OTT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방송사의 판권 제한 요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MBN에서 방영한 요번 실황 영상의 OTT 시청 점유율은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요번 MBN 편성표를 보면요. 바로 요번 수요일 저녁 9시 40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뭐 사실상 거의 한 11시 넘어서 종료가 됐죠. 이게 전설의 탄생이 아니라 별도의 이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보다 좀 그 전주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주의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만 그 전주에는 전설의 탄생 2부라고 표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는 무명전설 콘서트로 아예 편성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MBN의 수요일날 방송 시청률은 전설의 탄생만큼 나오거나 그 이상의 시청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OTT에서도 못 보기 때문에 티빙으로 보시거나 TVN으로 보시던 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MBN에서만 이 콘서트 실황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분산되지 않고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무명전설의 콘서트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무명전설 오디션 할 때는 즐겨보다가 방송 끝나고서는 안 봤는데 콘서트를 요즘에 하는 건 알았지만 방송에서 해준다고? 그럼 나도 봐야겠다. 근데 내가 결제해두고 보던 OTT에서는 볼 수가 없네? MBN에서밖에 안 해? 그럼 MBN에서 봐야겠다. 그러면 시청률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결과가 제가 예측해드렸던 전설의 탄생 시청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무명전설의 호재 속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콘서트를 한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 콘서트가 주최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팬분들 사이에서도 가수분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요지가 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번 서울 콘서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무명전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안양 콘서트가 진행이 됐고 창원 콘서트가 성료를 해서 원래는 서울 콘서트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안양에서 시작한 이 열기가 서울 콘서트에서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지방 콘서트로 다 번져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취소가 될 이유가 없는 위치에서 공연을 하고 천만다행이죠. 만약 규모를 더 키우려고 했어서 핸드볼 경기장에서 무명전설 가수들이 이 공연장이 딱 잡혔다면 이거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무명전설 가수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적인 면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볼 내용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저희 가왕쇼의 컨셉이 그렇습니다. 센터 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티빙을 통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라이브로 방송될지 회차로 녹화되어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누가 센터를 차지할지에 대한 어찌 보면 오디션은 아니지만 예전 나는 가수다 기억나십니까? 이 나는 가수다의 컨셉처럼 시즌 1, 2, 3 탑 7 멤버들 중에 누가 센터를 차지해서 좋은 자리에서 그 현장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게릴라 콘서트 형태로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약간 요 경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는 가수다에서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워낙 뭐 옛날이긴 하지만 이 나는 가수다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수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각자 노래 무대를 펼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탈락자부터 1등까지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요번 현역가왕의 가왕쇼는 탈락자가 있다기보다는 이 전국에 있는 공연장을 돌면서 게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